아이고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마무리됐고 오랜만이죠. 그래서 경기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휴가 같은 경우도 뭐 거의 경기장 가고 그랬기 때문에 4일이 꽤 기네요.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좋은 배당 해가지고 가도록 하고 공식적인 이거 연승은 물부가 마지막에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지만 불가리아하고 미네소타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 번 방송했었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당자도 있을 것이고 뭐 진행이 됐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어쨌든 공식적인 연승은 저녁에 연승이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뭐 별 짜잘시리 뭐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하던 대로 빨리 하면 된다. 그리고 국내 야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가 올스타 브레이크에 돌입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뭐가 있다? 배구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배구 3주차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그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7월 이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그 분들은 연장을 하시면 되고 마음껏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들은 뭐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흐름대로 그대로 가기는 가더라고요. 자, 요미하고 히로시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4경기밖에 진행이 안 됐었고 오늘은 6경기 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기 취소가 한 경기는 있었다는 거 그거 좀 알아주시면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하실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숲TV 와가지고 산타이시 누르시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미하고 히로시마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의 큰 틀은 여전히 국내 야구든 일본 야구든 메이저리그든 승패 쪽이 좀 비율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미하고 히로예요. 요미는 이제 야마사키가 나오고 히로는 이제 모리시타가 나오는데 히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안 본 경기가 한 4경기밖에 안 되죠.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봤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할 건 오늘 원정 경기니까 히로가 원정에 대한 경기력이 너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저득점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실제로도 6월 28일, 6월 29일, 7월 1일, 7월 2일 저득점 경기들만 나열이 되었습니다. 반대편들이 잡을 수가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죠? 야쿠르트나 주니치예요. 근데 2대1 거의 축구를 하는 경기들이 4경기였고 심지어 요새 야쿠르트가 이제 타격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득점 경기를 하고 점수가 안 나버리면 아예 게임조차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모리시타도 들어가고 히로시마 아두아도 들어가고 타모르 쇼고도 들어가고 그 나머지 선수들은 그 3명 선수들보다도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히로거든요. 그래서 히로는 저득점 경기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모리시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30 초중반이 프로야구 선수로서 아니 프로 선수로서 어, 개 하이를 찢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더 나아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1선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탈삼진율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미 같은 경우는 점수가 올라갔던 거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한신한테 1점, 2점, 3점을 낸 아무리 1분 야구라는 하지만 한신이 꽤 저득점이 샘프처럼 지금 오래 지속이 되는 거에 비해서는 또 승리를 거둬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득점 경기가 아예 안 되는 히로시마를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가 이기면 다득점 기반이 진짜 구란치고 한 85%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기를 했을 때만 승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언더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미도 이기든 지든 저런 경기력 가지고 2점대에 보고 갈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리핀하고 그 이어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은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히로도 어찌 됐던가 중간중간에
많은 득점이 나오는 거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지난주에 너무 조용했단 말이죠. 수요일 목요일까지 해가지고 요번 주까지 그래서 반등이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던지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은 안 나오기가 힘들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요미승에다가 다득점 보고 2점대 그 타격을 보고 마인까지는 가긴 어렵단 말이지. 그죠? 그다음 요코하고 한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보고 있는 동안에 주니치도 잘했지만 7월 1일, 2일, 3일 다 잘했거든요. 점수도 나왔고 근데 요코가 요코 다음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8점, 4점, 3점. 요게 나와야죠. 왜? 요코는 그만한 이 장타적인 선수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온다면 안 갈 이유가 딱히 없고 그게 작년에 우리가 98년도의 이후로 한 요코가 우승한 이유죠. 왜? 특별한 영입도 없었고 특별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죠. 반면에 한신은 계속 아까 요미한테 말씀드렸지만은 희한합니다. 신기하긴 해. 한신하고 요미는 이제 라이벌리 관계 중에서는 언더가 잘 나오는 희한한 팀이긴 하죠. 대부분은 뭐 NC, 롯데, 배구, 야구, 축구 다 포함해서 다득점이 많이 나오거나 언더를 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발이 좋든 불펜이 좋든 상관이 없고 근데 그런 경기들만 자꾸 이기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전에는 뭐 세이브 경기도 있었고 주플란티어가 선발이 좋은 거에 비해서는 선발에 이 메리트를 못 가져가는 이 타격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괴롭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단타발이 타자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투수들을 괴롭힐 줄 아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역배를 봐야 되는 묘코의 역배를 봐야 되고 2배 라인이고 그 다음에 5.5 오버를 봐야 된다. 요미랑 더불어서 그런 점수 가지고 승을 가기도 어렵다. 그리고 요코는 일단 요코의 방식대로 나오면 안 갈 이유가 딱히 없고 K는 만약에 저득점 양상적으로 간다면 K는 요번 시즌이 요코 데뷔 이래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시즌은 맞다. 그래서 역배나 오바 쪽으로 가시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니치하고 야쿠르트인데 지금 이제 타격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야쿠르트를 좀 바라볼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안 나왔으니까 방장아 0.0.2점 1점 시기다님 나왔으니까 추천 감사합니다. 그대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램버트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야쿠르트의 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히 투수 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청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야구 프런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반면에 오노가 은근히 지금 미어스님 추천 우리가 알고 감사합니다. 있던 이 스가노와 오노 요 4.5 받았을 때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거기 준하는 이런 경기들을 펼치고 있는 게 오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노도 잘할 때는 진짜 하이피크를 오랫동안 찍었던 투수 중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쿠르트가 결국은 이제 투수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당연히 안 하고 있는 이야기고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이야기고 타격점이 발현을 했을 때 이제 한번 컨택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얘네 경기도 주니치 히로 못지않게 상당히 재미가 없고 일단 그 다음에 저득점이 나오든 다득점이 나오든 쉽게 이기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비추되는 경기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주들이 4.5를 준 자체가 야쿠르트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고 주니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타격적인 부분 때문에 투수전 하다가 1점 차, 2점 차 아니면 마이나야 후반에 뭐 3점 나서 한번 4점으로 똥줄을 태우거나 겨우 오버가 나거나 실제로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니치 승에다가 언더 쪽으로 볼 거고 이거는 오늘 금요일 경기를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늘 11경기가 있고 22개 라인이 나오는데 요 경기가 엄청 좋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노가 뭐 잘할 때는 뭐 엄청난 에이스였죠. 그죠? 몇 년 동안에 반짝한 투수가 아니고. 근데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좀 로테이션대로 못 돌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초자력 때문에 충전님 많이 추천 아쉬웠는데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짬이 있는 모습이면 어느 정도 역할은 상당히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오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또 잘 던질 때는 영리하게 피칭을 잘하는 투수 중에 속하는 오너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요미우리 스가누 잘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소뱅 저기 주니치의 오노 나왔을 때 명품 투수전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지. 그 다음 니오넴하고 라쿠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들은 여러분 지켜보고 계셨겠죠. 니오넴은 소프트뱅크한테 다 당했습니다. 다 졌고, 그리고 일단 그 세 경기 모두가 뭐 이제 점수가 꽉 막혀서 뭐 그런 부분이 나오고, 오늘 이토가 나오는데 이토는 뭐 나쁜 점을 얘기할 것도 없고, 굳이 나쁜 점을 찾아보자면 이제 탈삼진을 조금만 더 올릴 필요는 있는데 평균의 이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7이닝 이상 기대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나쁠 것은 없고, 그 다음에 라쿠텐 같은 경우는 이제 하야카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담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점수에 대한 부분들 좀 꾸준하게 나와야 경기가 된다는 거. 어차피 라쿠텐은 선발에 대한 이야기가 반짝이거나 하야카가 1선발이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승 6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더 못 미치는 그런 경기들을 펼치고 있고, 뭐 6.5 중간에 이제 오버도 한번 난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경기 자체가 이 라쿠텐이란 팀이 투수가 누가 나오든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이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5.5냐 6.5냐 차이도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는데 하야카가 또 반등을 이뤄낼 수는 있겠죠. 삼진율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1선발도 자기가 이제 2년차, 3년차 됐잖아요. 2년차인가 3년차인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저연차잖아. 5년차가 안 된 선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팀적인 부분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토는 일단 기본적으로 7이닝 먹을 것으로 예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뭐 니고넴의 낮은 배당을 가는 것보다는 저득점 가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투수전으로 하야카와도 뻗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투수죠. 그러면 1.48에 대한 메리트는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라쿠텐 역을 추천을 좀 많이 해줘도 역을 말씀을 드려도 추천까지는 안 갔지만은 오늘 니오넴 승과 니오넴 마인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소프트뱅크한테 0.1.1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도 경기는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경기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2점, 2점, 2점이면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수요일하고 어제 경기 거의 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득점도 메리트가 있고, 갈 거면 물론 뭐 라쿠텐 역을 많이 분석을 해주는 것에 비해서는 조합까지는 많이 안 가져갔는데 굳이 보라면 이오넴을 갈 이유는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릭스하고 지바. 오릭스는 소탄이 나오고 지바는 다네이치 나오는데 어찌됐든가 여기는 이제 인터리그가 아니고 퍼시픽 리그죠. 그럼 여전히 이제 저득점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오릭스랑 지바랑 붙었을 때 별실이 점수가 엄청 많이 나는 부분들은 솔직히 없었다. 그리고 약간 지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새로운 선수가 한 명 나타나긴 했죠. 드디어 나타나긴 했는데 그 선수 같은 경우도 1년을 지속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침이 오는 거는 올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명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명은 아직 2군에 있거나 1군에 나오지 못했거든. 두 명이 있다고 제가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지바의 웬만한 이제 그 샘모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수가 뭐 패가 있든 승이 있든 그래도 뭐 나쁜 투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점수적인 부분들과 뭐 플랑코도 싫기는 싫지만 개인적인 타격만 해서 싫긴 하지만 어쨌든 부상으로 빠져 있는 부분도 하나도 득이 될 게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뭐 오릭스 안 갈 이유는 딱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소타니 같은 경우는 잘해봐야 3선발급인데 탈삼진율이 많이 올려다 보니까 딱 비교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키움의 하영민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구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내용이나 오래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하영민도 5선발이고 많아봐야 3선발에 가까운 그런 투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오릭스 경기가 좀 제일 난해하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기는 경기들은 중간이 없었죠. 실제로 뭐 그 한참 우리가 분석을 진행하고 4일 전에도 음, 이기는 경기들은 그냥 이기는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결국 타격점이 나오면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리스 승이랑 그다음 오바 쪽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 두 투수들이 공략을 못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다네이치 같은 경우는 한 진짜 몇 년 전에는 진짜 공 자체가 원체 좋았어요. 공도 정말 빠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부상 부진을 겪은 거에 비해서는 좀 돌아와서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하긴 했지만, 뭐 완전 언터처블에 대한 모습까지는 아니고, 탈삼진율도 아무래도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리스 승과 오버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일단 오리스 자체가 지든 이기든 중간이 없는 경기들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언더는 보기가 힘들다는 거고, 또 6.5냐 7.5냐 5.5냐 차이도 중요한데, 5.5에 언더 가기도 좀 상당히 애매하다. 뭐 두 투수 모두 다 그런 한 명 보고 이마에도 지금 갈까 안 갈까 생각 중인 부분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오바 쪽으로 승 쪽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뱅하고 세이브 뭐 지금 문제 없어 보이고 마인까지 갈까,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소뱅하고 세이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대부분 경기는 이제 오바 쪽으로 좀 많이 뜨는데 예외인 경우들이 있었죠. 한신이랑 요미, 그다음 뭐 주니치랑 히로, 뭐 얘네 라이벌은 아니죠. 근데 항상 이 5.5 바운더리 들어가는 거는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뭐냐면, 소프트뱅크가 물론 뭐 뒤집어서 나중에 뒤집어서 이긴 경기들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경기들이 이제 분명히 실력 차가 있잖아요. 올해 와타나베가 세이브에서 잘해주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신인이, 나머지는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도박 스캔들로 선수들이 빠졌고, 그래서 저는 이 모이넬로가 딱히 문제는 없는데, 그냥 좀 조심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아니면 이 오리스 소프트뱅크가 우찌 됐던가 저득점을 볼 때 몇 번씩 가보긴 하잖아. 근데 결국은 뭐 초반에 그럴듯하게 이제 언어배스 기준에 맴돌다가 오만 나는 경우들이 많았죠. 맞죠? 그래서 저는 소프트뱅크의 언더 붙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도 4대1, 2대1, 2대1, 그냥 특별하게 언더의 그런 부분들을 저는 못 보겠어요. 그냥 모이넬로 하나 보고 4.5의 언더를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득점도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뱅크가 은근히 다 이긴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 접전의 뉘앙스를 가다가 마지막에 터트리거나, 아니면 오바가 빠른 결과를 얻던지, 아니면 오바의 근사치에 있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득점이 좀 가져갈 거면 더 낫다고 보여지고, 오늘 소프트뱅크를 굳이 안 가져가더라도 가져갈 경기들은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너무 몰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얘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1.37의 대안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이브 역배를 가라고 세이브 역배를 쓴 게 아니고요. 소명을 피하라고 세이브 역까지 써놓은 거예요. 프렘만 써놓으면 그럼 승은 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오늘 승 쪽 소프트뱅크를 가실 분들은 오바 쪽으로 가시는 게 좀 좋고, 소프트뱅크도 모이넬로가 나오면 형님들아 3.4점이 빨리 나야 그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뭐 전에도 얘기했잖아. 웹이랑 콜렉이랑 붙는데 웹이 저 배당이야. 웹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선수의 메리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프트뱅크랑 세이브 받으면 5.5의 경기가 많아요. 투수가 안 좋든 좋든 엄청 좋든. 그럼 항상 그런 결과들이 많이 도출이 됐단 말이야. 왜 세이브는 소뱅한테 무조건 약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아무리 뭐 최근 경기가 좋든 말든. 그죠? 해병 그래서 1200기 저는 님 이거는 추천 한번 감사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소뱅 경기를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접근을 하셔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을 얘기하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근데 세이버가 좀 그런 기질에 또 한신을 이기고 요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실제로 6월 28일 우리가 발매 중지가 되는 그날에도 또 니오넬을 그런 식으로 승을 거뒀기 때문에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프트뱅크가 편안하게 다 두드러 패고 이런 경기가 이제 10경기 잡았을 때 7경기 나와야 된다면 그 생각보다 그런 경기는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그래 뭐 무조건 마이너버하고 무조건 마이너버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다 생각이 드니까 제 방송 오래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눈치껏 알아듣겠죠. 그 다음 경기 이제 국야부터 한번 좀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정리는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산하고 KT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하나 경기에 좀 웃긴 것도 있었고 저는 어제 LG 롯데 투수전 보러 갔었거든요. 그냥 뭐 논 게 아니죠, 그죠? 저는 뭐 항상 스포츠에 미쳐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방송만 안 했을 뿐이죠, 그죠? 근데 3일 지나니까 솔직히 좀 그러니까 배팅 못 하는 건 방금 뭐 배팅 중독도 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잖아. 근데 이제 안 하니까 쉬는 게 막 다 쉴 수가 없더라고. 마음이 신경이 쓰여가 왜 경기를 안 보면 또 흐름 못 쫓아가니까. 맞죠? 뭐 제가 뭐 배팅 안 한다고 뭐 그런 건 안 좋아하잖아.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뭐 하면 되죠. 뭐 중독자 하지 말라 했잖아요, 제가. 오늘은 1야보다는 9야 쪽에 포인트를 좀 많이 맞춰주시는 게 좀 배팅 방식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허투루 듣지 마시고 꾸준히 좀 들으세요. 맨날 왜 형님들이 왜 못 가져가고 못 받아먹고 이상한 짓을 도로 원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물 흘러가듯이 대충대충 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말하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남 탓 존나게 하고, 그죠? 잘못됐단 말이지.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잭로그가 나오고, KT 같은 경우는 오원석인데, 오원석 대비 이를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알 거고, 실제로 팀을 바꾼 게, 뭐, 긍정적이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KT는 젊은 투수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원상현이라든지 소영준이라든지 오원석이라든지 박영현이라든지 이 보이지 않는 경쟁도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KT라는 팀은 딱 해줄 때는 확실히 해주는 팀에 속하고 뭐 무리 없이 키움한테 말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갈 때는 안 가고 그 다음 오반할 때는 또 오반하고 어쩌다가 한번 난리가 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두산의 이제 용병들은 제가 어떻게 평가를 했었냐면 좀 이기적이다. 그리고 특히 뭐 잭로그는 아니지만 코러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볼트에서 보여주고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부분 있는 거에 비했을 때는 좀 너무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두산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신인적인 화수분 야구에 대한 부분들 너무 고참들한테 2할 8푼을 치는 선수한테 3할을 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망구래도 투수적인 부분들이 이영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영하라는 선수는 여러분 있게 알고 있지. 뭐야 다승왕을 한번 찍었다가 그냥 안 덤비면은 우리가 또 NC 가서 그렇게 역전을 해서 먹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투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지. 고효준 같은 경우도 나이를 떠나서 맨날 나온다며 형님들아. 그 날리는 볼이 일단 기본적으로 두산의 불펜 선수들이 날리는 볼이 상당히 많은 투수들이죠. 고효준도 마찬가지고 이 둘이가 안 나올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찬스 메이킹을 만들 수가 있고 안현민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짝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켜봤었어야 됐는데 약간 옛날에 항지근의 역할을 지금 이 안현민이 충분히 3에서 4의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알포도가 아니고 누구 로하스 같은 경우도 어찌 됐든가 KBO에서 증명이 된 선수인 거는 맞다. 최근에 또 기록도 하나 세웠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오원석이 좀 과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벌써 9승이다. 왜? SSG에 있을 때는 조금 그냥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승운도 많고 패운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주면은 그만큼 SSG 타격으로
얘는 패배는 잘 안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리고 김강현한테 그동안 그 전 팀에서 배웠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KT 와서 좋은 부분으로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결과로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왜? 탈삼진이 율이 많이 올랐어요. 박소영이 잘하는 것도 탈삼진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 그래서 저는 KT 역배나 언더 오바 쪽으로 가면 되는 경기고, 둘 다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도 어찌 됐던가 점수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4.2거든요. 근데 실점이 거의 4.9대나 많을 때는 6점을 찍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어렵게 만들어 가는 거야. 스타트 자체가. 왜? 지금 두산이면 점수대가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리고 이제 뭐 그 노장 선수들의 3할을 기대, 뭐 대표적인 게 양석환이나 강승호 이런 선수들이 되겠죠. 득점에 대한 부분들은 뭐 박준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신인급 선수들이 역할을 해주고 오명진이도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긴 경기들도 있었고, 그다음 또 조수영의 수비 실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보기는 어려운 팀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뭐 불펜도 마찬가지고 수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신인에 대한 부분들도 뭐 이제 더 나아져야겠지만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두산 팬들이 그래서 바꾸고 신 좀 써라, 안 쓰는 애들 좀 써라 이랬는데 또 쓰니까 말이 많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감독 대행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맞죠? 선수들 기회 줘가지고 경험이나 먹이는 게 나은 부분이지. 그래서 KT 역배에다가 저는 다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LG하고 삼성, LG 경기 보고 왔는데 확실히 손주영은 롯데전에 강한 모습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삼성은 더 구제불능이고 뭐 좌승여이든 우승여이든 선발감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네가 뭔데 하지만 일단 삼성이 제가 4일 전에 분석할 때도 일단 상당히 의욕이 좀 없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LG도 방향이 좋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붙었을 때 잠실 때 방장 삼성 2번 가서 옆에 보고 치열하게 해서 갔지 않느냐. 요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LG는 타격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송승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6월달이든 5월달이든 4월달이든 그죠? 큰 나쁜 점을 못 찾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LG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LG도 물론 뭐 경기로서는 롯데한테 2번을 치고 기아한테도 졌다고는 하지만 타격점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가 어떻게 보면 엄청 공략하기 좋은 선수잖아, 그지? 날리는 볼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구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LG 승에다가 저는 오바 쪽으로 바라보고 확실히 이제 삼성이 라파가 오면은 홈에 대한 그 득점에 대한 수치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아직도 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이 타율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승현의 두드려 맞는 부분들. 그리고 뭐 삼성이 LG를 이기려면 뭐 그냥 점수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송승기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초반 이닝을 그냥 털게 하고 한 5, 6점을 뽑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언더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바보다는 승이 낫겠죠. 삼성 역을 가든 LG 승을 가든 그죠? 삼성을 갈 거면 1.5 갈 필요가 없죠. 왜? 삼성 경기 자체가 그런 경기를 안 하니까. 그럼 방금 여름성은 한 달은 그렇고 7월달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저는 LG 승에다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SSG하고 NC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잘했는데 이제 팀이 못 도와준 거고 중간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있었어요. 지가 못한 것도 있고 도움 못 받은 것도 있고 지금 근데 어쨌든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로건 경기나 뭐 아리아나 경기 나오면 경기가 좀 접전인 건 확실한 부분들은 없다. 이거는 맞아요. 어떤 경기를 하든. 그리고 NC 같은 경우는 우치됐던가 뭐 어제 NC가 못했다 하나가 못했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타격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이호준 감독이 LG 코치 있을 때도 인정을 받았고 NC의 코치 있었을 때도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야. 그래서 확실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나아주고 있다. 실제로 말만 하지 않고 요걸 어떻게 먹든 말든 선수한테 충분히 기회를 주고 있다. 대표적인 뭐 오영수, 천재환이도 원래
무조건 1군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로건 나오면 어느 정도 안 맞는 경기는 많이 나오긴 어렵다. 그래서 기준이 뭐 현재 요새 좀 하다 보니까 내려가 있는데 SSG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든가 점수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나온다. 그리고 뭐 김성국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 시리즈는 보통 언더 보기가 힘들다. NC랑 SSG 경기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NC 같은 경우도 36승 5무 38패. 그다음에 36승 5무 38패고 SSG 같은 경우는 40승 3무 38패야. 별 차이가 안 나요. 8위부터 3위, 2위까지는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해볼 만한 경기라고 서로 생각을 당연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실제로 둘 다 타격점에 대한 부분들은 4.77, NC가 오히려 또 앞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를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다득점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승은 로건이 좀 항상 어렵게 흘러가고 경기가 뭐 접전이 나오고 뭐 불펜들이 좀 터진다든지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SS 승에다가 오버 쪽으로 좀 보면 되고, 처음에는 이제 말승도 한번 볼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원정 경기다 보니까 근데 충분히 일반승만 해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는 뭐할 필요는 없겠다. 뭐 2배 2배 가져가는 것보다 오늘 그냥 역정 언어바 이런 거 잘 써서 먹는 게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묘한 그런 차이고 마인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는 맞다. 왜냐면 SSG 같은 경우도 시즌에 항상 뭐 한유섬이나 에레디아나 이런 선수들이 런이 나와요. 안 나오는 걸 3일을 하면은 많이 나면 한 이틀 3일 다 나올 때도 있고 알겠죠. 그다음 기아랑 롯데 기아랑 롯데 기아는 지금 어찌됐든 결국 승 이겨서 계속 뭐 다 따라왔어요. 그죠? 이후에 어찌 됐든가. 그리고 롯데에서는 가장 안 좋은 카드가 나균안이고, 나균안 나오는 카드는 뭐 정을 받든 역을 받든 쉽게 장담은 하지 못하는 카드인 거는 맞죠. 실제로 경기 내용도 그랬고요. 저 배당 받아 1.4 받았을 때도 있었고요. 저는 일단 기아는 볼랍니다. 그리고 투수들은 외국인 투수들은 자기 밥값을 충분히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아 승에 마인승이고, 당연히 이 경기를 언더를 생각한 사람은 쉽지 않죠. 내일 보고 하나 갈 것도 아니고 그죠. 롯데 같은 경우도 LG 경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한태양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1년 바짝 뛰는 것 비해서는 일단 수비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 경기는 어쨌든 빠따 싸움이다. 그래서 기아는 상당히 안정적인 타선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이 마인까지도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기아 승, 마인 승, 그 다음 오바 쪽으로 보고, 롯데를 갈 거면 오늘은 아니다. 그렇다고 뭐 2.5에 1.39를 갈 정도로 메리트는 있지 않다. 저는 항상 분석 드릴 때 1.4대를 가려면 다시 한 세네 번 생각할 한 10번 생각은 해야 된대죠. 특히 축구는 더 그렇고. 맞죠? 그래서 일반성이 낫겠죠. 그럴 거면. 왜? 외국인들은 자기의 몫을 해내고 있으니까. 그 기아가 5할 승률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자기 제 몫은 확실하게 해줬던 게 기아의 용병들인 거는 맞거든요. 그다음 키움하고 하나 어제 그 경기도 져야 되는 경기가 맞는데, 그리고 일단 폰세는 최근에 좀 그건 있어요. 좀 이제 평균 자책점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1.99인데 그래도 탈선율도 떨어지진 않고, 이제 동점을 만들어 놓고 패를 안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뭐 알칸타라 나오고 본세 때문에 6.5 준 게 많죠. 근데 여기는 일야가 아닙니다, 형님들아. 물론 뭐 알칸타라 나왔을 때 언더도 보고 키움도 보고 그러긴 했지만 1대0으로 이긴 것들이었고 그랬었지. 그 다음 키움도 어제 점수대가 상당히 떨어지니까 뭐 그렇게 봤겠죠. 그 다음에 어제 피로도 이런 거 봤을 때 대충 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본 야구 한국 야구는 다른 이유가 뭐냐, 그냥 한 큐예요. 수비 실책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 날도 상당히 덥고 어제 지속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심호준도 또 손이 찢어졌잖아요, 형님들. 그죠? 손이 찢어지면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언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승도 안 갈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나쁜 점을 못 찾겠습니다. 물론 1위 치고는 조금 웃기긴 합니다. 국내 야구 1위인데
1위의 기준은 좀 잣대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별 문제가 없고 어제 솔직히 NC가 이길 경기도 하나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지? 그런 경기들을 했기 때문에 뭐 폰세 나오고 어제 피로도가 높으니까 대충 치고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키움도 뭐 2점밖에 2번 안 났다고 해서 왜 지금 폰세가 최근에 물론 키움은 아니긴 하지만 맞고 내려가는 경우거든요. 자기가 패를 안 먹었을 뿐이에요. 뒤에 투수가 승을 먹거나 뒤에 투수가 패배를 했지 동점을 만드는 경우들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키움이 이 젊은 선수 데뷔를 했을 때 낙듀스카이88님 추천 점수대가 떨어지지 감사합니다. 않습니다. 꼴찌 팀인데 3.8 되면 타격적인 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신인 선수들이 소드디엠님 타격에 추천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기준점 보고 오바를 보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리고 폰세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나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타격은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지만 상황별 타격, 특히 후반에 몰아치기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팀에 속하기 때문에 6.5라는 거 언더 가기가 어렵습니다. 폰세 하나만 믿고 알칸타를 보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자체도 기준점을 7점으로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 다른 팀보다. 그건 뭐 당연히 선발이 강해서인 부분들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근사치에 돌긴 돌지 언더가 많이 떴다 선발이 강했던 거에 비해서 하나 언더가 맛있다 이런 분들은 좀 없었을 거예요. 물론 먹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승이나 만승 쪽으로 많이 가셨을 거예요. 저득점보다는 선발이 좋잖아. 엄상백을 제외하고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하고 오늘의 포인트는 제가 항상 오랜만에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저것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당연히 좋은 배당을 가야죠. 그럼 오늘 왔는데 형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왔는데 오늘 3배하고 2배하고 전락이 좋아해야 돼요. 먹는 게 중요한데 그게 여러분이 국내 특히 물부면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이제 생각력은 안 끼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형님들이 국야 물 일야 접근하는 방식이랑 물부랑 생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가 알잖아요 형님들이. 그럼 요 와서 이상한 짓 하고 미치광이 마냥 좋아하고 먹는 게 하고 조합을 한 4-5개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그리고 맨날 그렇게 해서 좋아하면은 사람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먹는 게 중요해요. 먹으려고 하지 안 먹으려고 오신 분들 있어요. 공짜로 왔든 설명만 듣든 아니면 표를 구매를 하든 구매를 했는데 방송 듣는 이유는 좋은 거를 가기 위해서고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들으세요. 그냥 놀러 오듯이 하는 거는 방송 끝나고 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질문이 있어야 되고 궁금한 게 있어야 되죠. 왜? 제가 설명은 단지 하겠죠. 근데 어떻게 배팅을 찍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볼 줄 모르고 거르는 것도 모르고 조심할 것도 모르면 이게 잘 나이유의 설림 돌아가겠습니까? 별풍선 전혀 100개 아니라고 생각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화끈하게 알겠죠? 적중 그리고 싼이로 3배 싼. 먹으면 좋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 돈을 많이 갔든 적게 갔든 기본만 갔든 뭐가 그렇게 행복한 일입니까? 맞죠? 더 좋은 거 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이상한 게 많으면 그게 기본같이 느끼지만은 기본이 아니에요. 그거는 돈 받고 하잖아요. 시간 하잖아요. 시간도 좀 써요. 2시간씩 기본으로 듣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면은 딱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1야에서는 한 2개, 3개 정도만 가져갈 게 있고 나머지는 9개를 좀 공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중배당, 고배당 이지랄 안 하고요. 그냥 1번, 2번 아니면 많으면 한 3번. 그것도 뭐 남발은 없고 우리가 돈이 무한정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했으면 잘했다 해주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오늘 첫날이죠 사실상. 없으면 없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하면 하는 게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 야구에서 가장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거는 요코 쪽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듣는 사람은 챙겨가야 되고 보는 사람은 얻어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표만 띡 받아가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 2개 해갖고 한 개만 더 낀 거면 먹잖아요.
방역 승률 아시면서 그죠? 홍대장 땀무지님 왜 추천 쓸데없는데 돈 쓰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열강을 해요? 미치광이 마냥. 알겠죠? 잘못됐죠? 그죠? 저도 틀릴 때 있어요. 근데 똘똘하잖아요. 그게 돈 벌고 하는데 그 1시간 2시간 동안 뭐 하는 거냐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 왼쪽 보시고 하시면 되고, 멤버십 하실 분들은 가입 버튼 누르시고 올인원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오겠습니다. 알겠죠?